실비청구 병원 다녀오실 때마다 바로바로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내 병원비 빨리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이 습관이 나중에 여러분의 수백만 원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필요할 때 보장받기 위해서죠. 하지만 몇만 원 받으려고 서둘러 청구했다가 나중에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 할 때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실비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되는지,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키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사남매 아빠입니다.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너 실비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실비에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보도자료를 보면 국민의 약 75%가 가입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는 실손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실손이 있으면 병원비는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돌려받는지 말씀드리면, 병원 갔다 오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고 급여 부분을 다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부분을 빼고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을 돌려줍니다. 단 언제 실비보험을 가입했냐에 따라 자기부담금, 즉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 다른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내가 내야 하는 거라 빼고 나머지 병원비를 돌려줍니다. 이 그림만 봐도 비급여는 공단에서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실손은 되는 거죠. 게다가 안 되는 거 몇 가지만 빼면 다 병원비를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외모 개선 목적으로 수술한다든지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예방접종, 백모증, 사마귀 치료 등은 보상 안 되고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으면 입원 통원 가리지 않고 병원비를 돌려주니까 어떻게 하죠? 네, 병원만 다녀오면 청구, 다녀오면 청구,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청구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이 고객을 볼 때 뭐라 생각할까요?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에 괜찮은 보험이 나와서 보험 가입하려는데 보험금 청구한 게 쫙 뜨니까 분명히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구한 금액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모든 청구 이력이 신용정보통합소의 시스템에 다 올라갑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보험사가 가입자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해당 보험사에서 와, 이 사람 청구 이력이 너무 많은데? 라고 판단해서 회사에 가입시키려면 청구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조금 더 비싼 보험으로만 가입을 받아주는 거죠. 물론 보험 가입 전에 고지 의무라고 해서 3개월 내에 의사 본 적 있니? 1년 내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 있어? 5년 내에 중대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적 있어? 등등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에도 청구 이력 때문에 가입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병원에 가서 다시 필요한 서류를 떼와야 한다든지 소비자도 굉장히 일이 많아집니다. 자, 건강체 알릴 의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보내주면 해당되는 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팩트 그대로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든지 아님 건강체로 가입은 시켜줄게 주는데 조건이 붙죠. 이러이러한 신체 부위에
1에서 5년 동안은 부담보 잡을 거야. 아님 전체 기간 동안 일하고 하든지. 여기서 부담보를 잡는다는 말은 제가 이제 설계사 일을 처음 할 때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이에요. 부는 우리가 한자로 아니다 부 쓰시죠. 그때 부담보, 담보가 아니다. 즉 정해진 기간 내에 병원에 다녀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은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담보가 아니라면 보험료 할증이 붙기도 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이 단순 위염으로 나왔어요. 약을 처방받아 먹었고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내시경 받은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보험가입을 알아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이 위내시경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즉 보험가입 전에 위내시경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표준체로 가입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위내시경을 받자마자 바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 청구 이력 때문에 3년, 5년 심지어 장기간 부담보로 가입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할증이 붙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전체적으로 할증이 붙지는 않고 관련된 특정 특약에만 할증이 붙어요. 예를 들어 위 관련 검사였으니 암 관련 특약이나 종수술비에 할증이 붙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다쳐서 병원 치료받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병원 다니시는 게 아니고 단순 감기나 허리 통증, 염좌처럼 병원비도 얼마 안 나오면 실비 청구를 바로바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솔직히 이런 질병으로 병원 가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병원비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또 하나의 예로 도수치료가 있어요. 도수치료는 5년 이내 연속 7회 이상 받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6번 받았다면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도수치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신용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에 청구 이력이 남게 되고 보험사가 알 필요도 없었던 내 도수치료 이력을 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청구 이력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상해 관련 특약들이 모두 거절되거나 불이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와중에 상해 특약을 꼭 넣고 싶다면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을 억지로 넣어야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보험료는 더 비싸질 거고요. 또 자주 청구하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초음파나 내시경 검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에서는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진단이라도 끼어 있으면 보험 가입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은 금액의 병원비라도 계속해서 청구하면 계속해서 이력이 화려해지는 거죠. 결국 새로운 보험 가입에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사에서도 청구 이력이 많으면 이 사람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 라고 판단,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가입시켜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청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결국 보험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 건강한 사람과 동일하게 가입시켜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보험사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건강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이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사에 청구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쉽게 말해 보험사와 가입자는 이런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가입시켜 줌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감수할게요. 대신 당신도 다른 사람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손해를 감수하세요. 어차피 고지사항도 아닌데 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각 보험사의 심사 부서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마다 인수조건이 달라서 같은 질병이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곳, 보장 한도가 적은 곳 등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인수가 쉽고 어떤 곳은 까다로워요. 2주 전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어떤 곳은 2주 후에 다시 신청하라 하고 어떤 곳은 바로 인수해 주기도 합니다. 더 복잡한 건 질병의 알 수 없음, 즉
원인 미상일 때예요. 이럴 땐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지나 의료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서 24시간 심전도나 MRI를 받았는데 원인을 못 찾고 증상은 계속된다면 검사 후 바로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 가입 시 추가 서류를 위해 병원비를 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럼 보험금 청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보험금 청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당연히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죠. 그러나 청구는 하되 바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곧 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권이 3년간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병원비 지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을 완벽하게 가입해서 더 이상 가입이나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면 바로 청구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완벽한 보험이란 게 있을까요? 새 상품이 나오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또 가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수술비나 입원비가 아니라 당장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라면 3년 내에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큰 병원에 가면 원무과 옆에서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는 설계사를 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앱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워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편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청구 전에 진단서에 실제 진단받은 질병 코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코드가 잘못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못 받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고지사항이 아닌 질병인데 코드 문제로 고지사항처럼 취급되어 나중에 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보험금 청구 이력과 고지사항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만으로도 고지사항에 해당할 때는 꼭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고지사항이 아니라면 청구하지 않는 한 보험사에서 알 수도 내 입장에선 알릴 필요도 없어요. 새 보험 가입 전에 보험료 비교뿐 아니라 약관과 고지사항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래야 손해 없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남매 아빠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 통계 자료를 분석해 개인 맞춤 설계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나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